네, 안녕하세요. 물리교사 이영서입니다. 오늘은 교류 회로의 축전기와 코일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졸지 마시고 한번 집중해 보세요. 네, 오늘은 교류 회로에서의 축전기와 코일을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일단 사실 전자부품에서 코일과 축전기, 즉 콘덴서는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축전기입니다. 이 축전기, 콘덴서로 부르는 거죠. 아마 회로 같은 것에 이런 것이 꽂아 있던 것을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은 사실 옛날에는 이 안을 들여다보면은 금속판과 기름종이가 있고요. 이 기름종이는 절연체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금속판은 도체죠. 도체 사이에 절연체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옛날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라이덴비약이라고 불렸습니다. 축전기, 전기를 담아놓는 곳.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맨스 헨브루크가 라이덴비약을 발견해서 이곳에다가 어떤 전기를 담아놓고 했던 것이죠. 자, 그 축전기가 사실 이제 지금은 이제 요 라이덴비약이 발전돼서 축전기 콘덴서가 됩니다. 자, 한번 간단히 보시면 여기 이제 요거는 축전기의 기호가 되겠고요. 자, 요같이 이제 축전기에 말 그대로 사실 이제 떨어져 있는 거죠. 이게 전선이 끊어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건전지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딱 닫으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여기에는 전이차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류가 이렇게 아시는 방향으로 흐르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플러스가 이쪽으로 흐르게 되면 뭐가 쌓이냐? 플러스가 쌓입니다. 그리고 이쪽 뭐가 쌓입니까? 마이너스가 쌓이게 되죠. 네. 자, 당연히 여기 전압이 높을수록 쌓이는 전하량은 어떨까요? 크죠. 그래서 축전기 하면 처음으로 떠올려야 되는 식이 뭐냐? 전하량은 전압에 비례한다. 자, 그럼 요 C는 알다시피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울기죠. Y는 AX에서의 기울기. 이 C는 뭐라고 부르냐? 전기 용량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기 용량은 사실 이 콘덴서를 만드는 거죠. 어떻게 만드냐면 이 면적이 크게 하면은 더 많이 쌓이고요. 그 다음에 이 거리가 가까워지면 즉 거리가 작아지면 더 전압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C는 어떻게 되냐? 저희 전기 용량은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직류일 때는 어떻게 되냐? 단순히 이제 쌓이고 여기가 만약에 9V다. 이쪽이 9V다. 그럼 여기다가 9V가 되면은 사실 끝이죠.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류가 되면 어떻게 되냐? 교류가 되면 이쪽이 플러스였던 것이 마이너스가 되고 이쪽이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던 플러스가 다시 흐르게 되죠. 다시 흘러서 다시 흘러가고 그럼 이쪽에 충전됐던 것이 방전이 되고요. 거꾸로 이쪽에 플러스가 쌓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교류는 또 플러스 마이너스 또 바뀌죠. 주기적으로 바뀌는 거니까요. 다시 여기가 또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 있던 플러스가 다시 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교류에서는 이 전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진동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축전기, 맞축전기 이렇게 지금 전이 꺼져 있는 이 상황에서도 교류인 경우는 이게 왔다 갔다 계속 흐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축전기에서 전류를 흐르는 것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재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저항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의해서 또 다른 방해가 되는 것들이 생긴다 이거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리액턴스라고 부릅니다. 리액턴스. 자, 방해 정도 어떤 게 좀 큰지 한번 보시면 양쪽의 그림을 보시면 당연히 이쪽에 이미 플러스가 들어가 있고 플러스가 들어가 있죠. 그 속에 또 플러스가 들어가야 쌓이는 거죠. 여기서 플러스가 들어가는 걸 방해하는 거는 이 안쪽에 쌓여있는 플러스일 겁니다. 플러스끼리 밀어내는 거니까. 따라서 이 밀어내는 청력이 커지면 방해되는 게 커지죠. 그래서 이 청력이 커지면 이 리액턴스, 방해하는 이 리액턴스도 커지게 됩니다. 이때 이 리액턴스를 우리는 용량 리액턴스라고 부르는데요. 자, 보시면 알다시피 이 면적이 좁을수록 더 방해하는 효과는 커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면적이 좁으면 밀도가 더 작기 때문에 더 밀어내겠죠. 방에 들어가기 힘듭니다. 더. 그래서 이 면적이 작으면 뭐가 작아지게 되냐? 아까 방금 얘기했던 면적이 비례하니까 면적이 작으면 이 전기 용량은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 용량 리액턴스는 이 전기 용량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얘가 커지면 방해하는 효과는 줄어들게 되고 얘가 작아지면 방해하는 효과는 커지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죠. 여기는 뭐냐면 면적은 똑같아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전하의 개수가 틀리죠. 여기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에 들어가기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럼 왜 이쪽이 많냐? 진동수입니다.
자, 진동수가 크면 1초에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 속도가 빠르죠. 그러니까 여기에 쌓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진동수가 작으면 1초에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 게 느리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여러분이 봤을 때 이 왼쪽의 것이 진동수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수가 작을수록 방해하는 효과는 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축전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기 용량이 커지고 주파수가 커질수록 전류가 잘 통합니다. 즉 저항이 작아진다는 뜻이죠. 여기서의 저항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리액턴스, 방해에서의 리액턴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선 뭐냐, 용량 리액턴스가 되겠습니다. 가로 또 해볼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알다시피 진동수의 이 주파수, 진동수에 따라서 저항, 방해하는 역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축전기는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필터 역할을 해줘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일단 교류를 흘려주게 되면 이게 지금 축전기와 저항을 연결해 놨는데 교류를 보내주면 여러분들 음원도 알다시피 이제 음악을 틀다 보면은 높은 음과 낮은 음이 있죠. 근데 여러분은 스피커를 사다 보면 우퍼라는 것도 있을 거예요. 우퍼는 높은 음이 아니라 낮은 음만 꽉꽉 때려줍니다. 어떻게 그러면 음원 똑같은데 낮은 음만 때려주냐? 낮은 음만 걸러내서 틀어주는 거죠. 그 원리가 어떻게 되냐? 자, 낮은 음은 진동수가 낮은 거고, 높은 음은 진동수가 높은 겁니다. 일단 높은 것부터 보시면, 진동수가 높으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항이 요 축전기의 리액턴스가 작아집니다. 이 작아지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작아집니다. V는 IR이죠. R이 작아지면 당연히 얘가 작아지죠. 여기서 이 리액턴스와 저항은 단위가 똑같습니다. ohm으로. 따라서 여기에 전압이 작게 걸린다는 뜻은 거꾸로 여기에 저항이 크게 걸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스피커, 이 진동수가 큰 걸 더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이 축전기에는 진열로 연결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진동수가 작은 걸 보시면 이 저주파를 보시면 자, 거꾸로 이제 얘가 작으면 여기에 축전기에 걸리는 축전기의 인덱스는 거꾸로 증가합니다. 반비례이기 때문에 이 반비례가 되면 이 전압은 오히려 증가하게 되죠. 축전기에 더 큰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축전기에다가 이렇게 여기에다가 병렬 연결하면 더 큰 저주파를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저주파와 이 축전기에 병렬로 연결하면 저주파가 잘 들린다는 거. 그래서 저주파 통과 필터를 하고요. 저축병이 수업 시간에 얘기 할 겁니다. 저축병. 그리고 여기는 거꾸로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고주파가 잘 들린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코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일도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이 코일이 있죠. 뭐 이런 것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코일은 사실 지난번에 여러분이 뭐 패러데이나 법칙이나 그리고 뭐 앙페르 법칙 이런 것들 통해서 대부분 배웠어요. 자, 보시면 배운 걸 복습한 거 보시면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죠. 이걸 이제 앙페르 법칙이라고 하죠. 예. 근데 잘 알다시피 자기장이 만약에 그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 흘려보지 않고 자기장만 변하면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코일. 자, 이걸 연기를 시켜보면 어떻게 되냐? 전류가 변하면 자기장이 변하고, 자기장이 변하면 이 흐르는 전류 외에 또 유도 전류가 생깁니다. 즉, 유도 전류가 왜 생기냐? 유도 기전력이 생겼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뭐냐? 전류가 변하면 자기장이 변하고, 자기장이 변하면 유도 기준력이 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도록 또 생긴다 이거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것은 예전에 배웠던 렌츠의 법칙이죠. 그래서 이 전류의 변화율이 클수록 유도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축전기에서는 기본식이 Q는 CV인 것처럼 여기 코일에서는 기본적 이 유도 기전력은 뭐에 비례하냐? 여기서는 이제 델타는 뺐습니다. 이건 I입니다. I. 시간분의 전류, 즉 전류의 변화량에 비례한다. 이 앞에는 비례상수 L이죠. 이 비례상수 L은 기울기죠. 그리고 자체 유도 개수라고 부릅니다. 자체 유도 개수.
그리고 이제 이거는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아무래도 같은 전류의 변화량에 의해서 생기는 유도기전이 더 커질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유도 기전력이 커지면 이 전류 흐름 어떻게 한다? 방해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축전기에서는 청력이 방해하는 리액터스 역할을 했지만 이 코일에서는 이 유도 기전력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리액터스 역할을 해줍니다. 그 리액터스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유도를 집어넣어서 유도 리액터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안 바꿨네요. 네, 맞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체 유도 계수가 커질수록 전류가 잘 흐르네요. 그죠? 주파수가 커질수록 전류가 역시 거꾸로 내려갔죠? 자체 유도 계수가 커질수록 그리고 주파수가 커질수록 전류가 못 흐른다. 즉 저항이 커진다 뜻이죠. 즉 왜냐하면 유도 기전력이 커지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유도 역시 이 코일도 주파수에 따라서 리액터스가 변합니다. 그래서 역시 똑같이 필터 역할을 해주는데 축전기랑은 반대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축전기는 반비례지만 코일은 비례이기 때문에. 자, 여기도 보시면 그래서 필터 역할을 해주는데 역시 반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진도수가 큰 거를 해줬을 때는 당연히 이 코일의 유도 리액턴스가 크죠. 따라서 이 코일에 더 많은 전압이 걸린다. 따라서 이 코일에다 병렬로 연결하면 되겠다. 자, 이제 거꾸로 진동수가 낮은 걸 해주면 여기에 생기는 유도 기전력이 작아지죠. 따라서 리액턴도 작고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작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연결해줘야 되겠죠. 여기에다 연결한 뜻은 이렇게 코일과 직렬로 연결한 뜻입니다. 그래서 외울 때 우리는 코고리병 이라고 외웁니다. 자, 이와 같이 병렬 연결하면 코고리병. 병렬 고음파가 잘 들리는구나. 여기는 거꾸로 저음파가 잘 들리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이와 같이 좀 빠르게 나가는데요. 코일과 축전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특히 교류에서의 코일과 축전기에 대한 변화들, 그리고 리액턴스, 그리고 필터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좀 말이 좀 빨리 했는데요. 다시 한번 또 들으세요.